네, 오늘 짱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013-3366-0110으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멘토분들이 하나하나 챙겨놨다가 저희 2부 내내 여러분께 답을 드릴 겁니다.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주 마무리 잘 했어야 될 텐데요.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오늘 시황이 어떠했는지 시황센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중국의 단기금리 급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강세로 가닥을 잡는가 싶더니 상승폭을 축소하며 다시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7포인트 상승한 1983.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매도세로 돌아섰죠. 기관만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1,559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29억 원, 1,36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24포인트 상승한 488.41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만 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62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 25억 원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해 전거래일 대비 90전 오른 1,06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의 여파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일 테이퍼링을 결정하면서 달러는 강세로 전환했지만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 매물이 나오면서 환율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10전 상승한 1,061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점도 달러 강세를 둔화시켰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목표 달성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달려주고 있죠. 15%, 10%, 2013년 올 한 해는 바로 수달킴 김선윤 멘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수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8.4%까지도 수익을 냈고요. 네, 그 밖에 하림은 20.8%를 넘어서는 그런, 진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네, 거기다 한국콜마, 솔리드, 미디어플렉스, 한세실업 등도 8.4에서 6.4%까지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선희 멘토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좀 많이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이제 좀 가는구나, 안도에 좀 한숨을 좀 쉬었나요? 자, 어떻게 조금 시장이 변할지 지금 급변하는 모습인데, 자, 확실하게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대북 리스크 영향을 좀 받은 그런 모양이 조금 있었고, 엔저 영향 따라서 크게 주가가 밀렸지만, 조금 그 영향 자체가 너무 심하다라는 판단 하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스닥 쪽으로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시간대 이동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내년 새해 첫날부터 해서 시간대를 이동합니다. 제 프로그램은요. 네, 2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2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황금 시간대에 편성이 됐습니다. 시청률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건요. 제가 이제 2시 반부터 하는데 우리 정동웅 멘토님과 제가 같이 이제 서울경제TV 샘플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출연을 해서 최고의 도움을 드릴 겁니다.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 가지 수급적인 특징주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궁금하신 종목, 내 종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신 분 계시죠?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빠르게 문자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특히 뭐 대형주, 중형주 상관없습니다. 대차거래 상황, 공매도 상황까지 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아주고 있는지 많이 나오면 좋진 않은 거니까요. 아니면 얼마나 많이 상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같이 해드리면서 종목 상담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요. 미처 그 상담해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맘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30분까지 PD님한테 혼내더라도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30분까지 보내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바로바로 상담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종목, 손절가 친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손절 쳤다가 올라온 종목, 유진테크 같은 경우,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목들 다 홀딩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종목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어제 추천드렸던, GD 같은 경우에도요, 다시 올라가네요. 오늘 1.5%까지 또 상승을 줍니다. 잘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 제가 일부러 어제 낮게 잡았잖아요. 근데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건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세요. 아셨죠? 자신감 있게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오늘 뉴스 기사 중에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죠?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량이 뭐 사상 최대다. 뭐 2년 몇 개월 만에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이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포인트?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상환되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걸로 인해 열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내 종목 공매도 추이, 대차거래 추이 궁금하시죠? 문자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30분까지만요.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수급 100점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나 5개겠죠? 볼게요. 한국전력, KB금융 기아차, 파트론, PSK입니다. 자, 기아차가 올라왔어요.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펴봐 드릴게요. 자, 먼저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전고점 뚫고 가는 그 흐름이 오늘 장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전력 인상 부분 나온 이후부터 해서 좀 빠지다가 주가가 오늘 드디어 33,000원 돌파 강하게 해주면서 33,55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집 나왔던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자, 30만 주 이상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기간이 65만 주 강력한 매수. 자, 연기금 꾸준하게 바닥권 라인부터 매수 들어왔고요. 투신권 다시 집중 매수하네요. 그래서 기간들이 며칠째죠? 12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12월 3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개인들 물량 최근 들어서 6일 동안 매도 나가주고 있어요. 순매도가. 좋은 흐름이에요. 차트 볼게요. 이 포인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계속 매수한 거예요. 자,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하고 대충 라인 잡자면 요 라인 되겠네요. 32,500원 라인. 그쵸? 매수를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뭐 내일부터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조금은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종목은 조금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싶은데 기다리셨다가요. 한 3만 4, 5천원 되면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KB금융이에요. 자, KB금융. 최근에 은행주들이 흐름이 좋아요. 어제는 뭐 좀 쉬어가는 듯한 종목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이제 지겹도록 말씀드린, 제가 아침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양적 완화 축소 부분 별 대수롭지 않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3%까지 올랐는데요. 수급 상황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나 다시 들어왔어요. 외인들이요. 지금 그 전까지 12월 11일부터 며칠이죠? 어제까지 12월 19일까지 해서 7일 연속 매도가 나가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 그리고 기관들은 꾸준하게 외인이 팔건 말건 매수를 꾸준하게 잘 해온 모습.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 자체. 이때 지금 쌓여있는 모양새. 그쵸? 요때.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많이 매수한 만큼 좀 더 올려줘야 제맛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전 고점 해당하는 부분인 10월 고점이죠. 뭐 한 4만 2, 3천 원부터 4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 있지 않을까. 뭐 수익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뭐 3%, 4% 정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형주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겠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그리고 기아차예요. 자, 여러분 기아차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아차 오늘 2.2% 올라줘요. 기아차의 대차 거래량, 공매도량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기아차를 좀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열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기아차의 뭐 상환, 대차 거래 상환 주수들을 쭉 보니까 뭐 크진 않고 대차 거래 그 주수가 잔고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 나타나 줍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조금 많아요. 상환되는 것보다 조금 매수하는 늘어가는 주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이 대차 거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조금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히기 위해서는요. 하루 이틀 정도의 상승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숫자가 요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이게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5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13만 주가량 매수가 잡혔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제발 부탁인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하루 이틀은 더 상승폭이 기관들과 외인들 같이 조금 나와주는 포인트가 좀 잡히면 충분하게 다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수하지 마시고 또 지금 당장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 와봤고요. 너무 걱정보다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기아차, 악재랑 악재 지금 다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악재랑 악재 다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아차까지 했는데요. 잠깐 우리 종목 보고 갈게요.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보내주셨습니다. 4605님. 네, 하나케미칼 정말 감사드립니다. 4605님. 오늘 잘 갔어요. OCI도 잘 갔고, 태양광주, 모성, LHT 다 급등하면서 태양광주들이 다, 잘 날아갔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 매수가가요, 28,000원. 오늘 매수하셨나요? 매도 가격 알려주세요. 자, 묻고 싶습니다. 하나케미칼 이 종목, 본인도 아실 거예요. 매수한 본인도 아실 거예요. 단기로 볼 종목인가요? 아니죠. 장기로 볼 종목이죠. 그렇죠.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볼까요? 공매도 양 좀 볼까요? 자, 하나케미칼의 최근 3개월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대차거래 증감률을 보자면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다가 좀 약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게 저녁 8시 이후에 뜨기 때문에 오늘 거가 조금 확인은 필요한데 그래도 흐름을 볼 때는 나쁘진 않은 흐름, 이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주가는 자체도 이제 크나란 V자를 그리면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고 포인트는 바로 내년부터 조금 상승 기대가 큰 뭐죠?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쵸? 20달러 위로, 지금 18달러 부분인데, 20달러 위로의 상승이 나와준다면요, 충분하게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요,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짧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장기로, 길게 조금 봐주세요. 아셨죠?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빨리 볼게요. 자,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네, 미디어 플렉스를
3,400원에 매수해 주셨어요. 3,400원 라인 잡을게요. 참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미스터고 영화 미스터고의 흥행 실패로 인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관상이 대박을 쳤는데 분명히 관상이 미스터고보다 더 좋은 매출을 올렸음에도 미스터고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미디어플렉스 주가 흐름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최근에 수급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좀 기관들의 매수하는 여력 보이시는데요. 자, 보시면요. 여기부터 볼게요. 11월부터. 이 바닥부터니까요. 11월 11일부터 해서 이 바닥부터 매수한 물량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기관들이요. 매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몇 주냐면요. 36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보험권, 금융투자 쪽이랑 연기금 쪽이랑 사모펀드 쪽의 물량이 많네요. 그 물량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수신권이 조금 가담하는 모습이고 띄엄띄엄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많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조금 급등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듯 살짝 움직여주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요.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주가 흐름 자체 긍정적이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이 띄엄띄엄 매수하는 종목들 보통 한번 상승하는 경우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조만간 다시 올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 3,400원이신데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저는 3,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바로 남은 종목 보고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오늘 5% 올랐어요. 5%. 네, 오랜만에 좀 IT주 조금 코스닥 쪽에서 반등을 크게 주는데요. 수급 볼게요. 이 종목 들어가도 되는지. 자, 외인들이요. 지금 오늘 장에서 파트론을 끌어올려줍니다. 38,000주 매수 들어왔고요. 외인들 어제 1,800주에서 크게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들은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이틀째 연속 개인들 물량을 빼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투신권 5일째 연속 강한 매수고요. 연기금 꾸준하게. 자, 약간 조금 수급이 여기 보시면 12월 거의 첫째 주 수준에서는 많은 매도 물량이었는데 서서히 매수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눈에 띄어요. 주가 흐름 자체도 이 바닥을 조금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요. 보통 기술적으로 볼 때 그 전에 저점 바닥 라인에 해당하는 라인 자체가 15,500원, 16,000원 라인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바닥 라인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 1차적으로 전 저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5,500원 정도까지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역시나 매수하기에 타이밍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죠. PSK예요. 자, 반도체 장비죠. PSK. 자, 2.2% 오늘 상승을 합니다. 1050원. 19,500원까지 갔다가 1050원까지 다 치고 올라왔어요. 만원대 안착을 시켜놨어요. 조금 호가창이 50원씩 움직이기에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수급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들고 와봤습니다. 자, 투신권입니다. 오늘 매수가 투신권에서 언제부터죠? 날짜 12월 9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들 꾸준하게 투신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 들어오고 금융투자 쪽 매수. 그러니까 조금 전반적인 그 하락 추세를 그렸던 만원이 깨고 내려갔던 이 추세상에서의 매도세가 조금 진전이 되면서 이때부터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20일선 돌파해주면서 조금 더 상승해준다면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1,000원의 라인인데요. 충분하게 좀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내년 모멘텀 너무 많죠. 그런 포인트 같이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이 종목이 조금 이제 느낌이 좀 옵니다. 살살 좀 긁어줘야 될 것 같아요. 로만손 가져왔습니다. 로만손. 로만손 가지고 나온 이유, 오늘 3% 올랐어요. 당연히 이유는 제가 수급 플러스 실적을 제가 들이댑니다. 항상. 그렇죠? 자, 수급 볼게요. 로만손 수급입니다. 지금 외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그냥 외인들과 기관들 빨갛잖아요. 외인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양새 눈에 들어오고요. 기간이 계속적으로 매수해주는데 투신권 매수 계속 들어오고 기타법인 물량까지 같이 들어오네요. 기타법인은 안 잡히죠. 기타법인 물량까지 같이 들어와주는데 차트 흐름을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요. 커다란 N자형 파동 자체가 지금 눈에 서서히 잡힙니다. 보이시죠? 그쵸? 요 포인트. 요런 포인트 주가 한 번 더 크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왔던 종목이죠. 이유는 네, 로만손의 제품들 뭐가 있죠? JST나 있죠? 또 향수 브랜드 새로 런칭했죠. 프랑스와 같이. 그리고 로만손 시계까지. JST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김연아 선수랑 그다음 해외에서는 할리우드 쪽에서 저기 다코타 그쪽 패닝 자매가 같이 지금 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고 중국 시장까지 같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요.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한 8,150원에서 8,300원 사이로, 아이고, 왜 이러죠? 8,300원 사이로 매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요, 충분하게 보셔서 10,000원 보겠습니다. 10,000원. 전 가능한 판단입니다. 10,000원까지는 뚫고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7,800원으로 아마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7,800원 전저점 바로 깨는 구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만손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적 수급주 한번 또 오늘 뽑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차 또 결산을 해야 될 때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죠. 한번 볼까요? 네, 오늘장 팀과 내일장 팀의 결산입니다. 2주차에서 오늘장 팀이 약진을 했습니다. 15.8% 수익을 냈습니다. 모든 전문가분들이 수익을 다 잘 내셨고요. 에이스인 예병군 전문가만 마이너스 0.1%. 에이스도 뭐 잠시 이렇게 뭐 좀 쉴 때가 있죠. 휴식을 가져야만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예병군 멘토 에이스로서의 또 위상을 다시금 또 회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팀은 살짝 부진했는데 또 이번 주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팀이 11전 5승 6패로, 막상막한데요. 야, 어느 한 팀이 뭐 앞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막상막하, 난영난제, 용영호제도 맞을려나? 하여튼 뭐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 3주차 지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팀은 마이너스 3.5%로 또 살짝 또 부진합니다. 한 주간 차이를 놓고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자, 예병군 멘토께서 근화제약, 예병군 멘토는 물론 잘하고 계신데, 근화제약이 못하고 있군요. 마이너스 2.3% 현재 손실이 좀 나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금 수익으로, 돌아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팀에서는 지금 이라이콤 5.8% 수익 좋습니다. 그리고 하츠도 1.6% 수익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했는데 워낙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실적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요, 오늘장 팀에서 YG 인베스트 김소희 전문가, 내일장 팀 샘플러스의 정동훈 멘토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소희 전문가께서는 KG ETS를 준비하셨습니다. 정동훈 멘토는 팜스토리를 갖고 오셨군요. 네, 먼저 김소희 전문가님의 KG ETS,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상대적으로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생소한 종목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좋은 종목이니까 우선 회사 설명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G ETS는 각종 이제 폐기물과 폐수 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KG ETS가 하고 있는 환경 사업은 국내 최대 수준의 그 폐기물 처리 설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높은 폐유독물이라고 하는 지정 폐기물 처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해양 배출 금지 법안 등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 감안 시 향후에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올해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KG ETS가 하고 있는 환경 사업의 그 외형적 성장의 시너지로서의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과 부산물 등은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전자소재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시화산업단지 내 60여 개 화학 및 그 염색 업체로 스팀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향후 소각열 수급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그 단지 내 스팀 사용량 증가 및 신규 공급 계약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KG ETS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해서 일반 폐기물 소각육 2기와 지정 폐기물 소각열 1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가장 저렴한 소각열 비중을 높일수록 사업부의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각열 비중의 외부 조달 확대를 통해서 원가 절감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작년 말 시화산업단지 내 3개 업체와 신규 공급 계약을 진행한 등 외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입주 예정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의 신규 공급을 통한 실적 확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8만 톤 규모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계획 중임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적 모멘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자기기의 짧아진 교체 주기로 인해서 고순동 산화동 수요 증가의 황산동 증설 효과로 올해 전자소재 사업 매출 부분에서도 300억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고순도 산화동은 PCB 도금에 채택되는 소재로서 LG 이노텍과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등의 국내 주요 PCB 제조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기술 기반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약 현재 45%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 증가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월 200톤 규모의 고순동 산화동 증설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고순도 산화동 매출 비중은 올해 약 55%에서 내년에 65% 이상으로 증가해 외형 성장을 상회하는 마진 개선 또한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지켜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장점을 캐치하셨을 텐데요.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로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요. 이제 현재 좀 바닥을 많이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5,900원 선,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선에서 대응을 하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ETS 오늘의 첫 종목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정동훈 멘토의 팜스토리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팜스토리 기업 소개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면, 배합사료 그리고 식육, 도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합사료는 말 그대로 돼지나, 닭, 그러니까 닭에 쓰이는 사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식육과 도계, 식육은 그냥 돼지고기, 도계는 그냥 닭고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곡물 가격의 하락이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동사의 사실상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배합 사료 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료 쪽은 국내 시장에서 이미 포화, 과점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에 큰 증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곡물 가격, 원재료가 하락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좀 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료 부분에서 연간 매출을 따져보면 1조 원 중에 전체 매출 1조 원 중에서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재료 비용이 4천억 원 이상이 드는 게 사실상 지금 배합 사료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재료 구입 비중이 굉장히 큰 지금 상태가 이제 팜스토리의 사업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옥수수 가격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세계 곡물 가격 동향을 제 화면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톤당 280달러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현재는 160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곡물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면서 마진 스프레드의 확대로 팜스토리의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화 강세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원화 강세가 왜 좋냐? 사실상 곡물의 원재료, 배합사료의 원재료 같은 경우는 옥수수, 소매 그리고 대도박 등이 쓰이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역시나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마진 스프레드 추가적인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 팜스토리의 4분기 이익 그리고 내년 이익은 조금 더 올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번째는 실적 성장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나 실적인데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은 올해랑 비슷한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원재료비의 감소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에 따라서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250억 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최대로 확대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값을 따져보면 35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현재 시가총액 1200억, 1300억 원 부근대라면 팜스토리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을 세우고 접근할까요? 제가 이 대본을 썼을 때 1,500원 부근이면 매수 편입을 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종가가 1,540원에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좀 밴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1,500원에서 1,540원 부근이면 매수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는 항상 종목을 가지고 올 때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팜스토리 적정 주가는 최소한 2,000원 그리고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3,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0원까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팜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보니까 EU에서 EU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S&P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우리 정동 멘토께서 이 조선업종 관련해서 대단한 전문가로 또 손꼽히는 분이신데, 다음에 또 EU 관련해서는 또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긴급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나 듣고 두 분의 또 대결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시가 넘어서 S&P에서 유로존 그러니까 EU의 신용 등급을 좀 강등할 것이다. 강등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원래는 트리플 A에서 지금 AA 플러스로 강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찾아보면 예산안 합의가 예상대로 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었을 때도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사례인데 그럴 때마다 시장이 크게 충격이 졌던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로존 그러니까 EU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선주가 좀 하락을 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국내 빅3 조선사를 비롯해서 현대, 미포, 조선까지 이러한 종목의 기사가 하나도 안 걸렸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 다시 한번 하반기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가 됐다. 이거를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정은 최근 한 2, 3거래일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주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단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서요. 그에 따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이게 모자라다 보니까 오늘 두 분께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데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왼수입니다. 예, 두 분께서 오늘 대결은 좀 다음 기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정동훈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항상 여쭤보는데, 혼자 속으로, 잘 보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또 잘 못 보냈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는 0.39%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업종군들, 보수장비를 비롯한 지금까지 또다시 크게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모멘텀이 조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기 앞서서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AS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종목을 제가 낙폭과대 종목군을 했었는데 매수가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현재는 그냥 매수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를 지지받은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내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종목에 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는 즉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즉문즉설이 유행이죠.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M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M을 물어보셨는데요. 33,500원에 지금 3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SM이 43,250원입니다. 손절가가 아니고, 지금 이익 실현가가 언젠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33,500원에 사셨으니까 제가 너무나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3,500원짜리 한번 같이 볼게요. 33,500원짜리가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환율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과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싸이에 어느 정도 콘서트를 앞두고도 이렇게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일본 매출의 70% 이상을 잡힌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오르긴 하였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일본인에 대한 콘서트를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그만큼 마진 자체가 안 남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문제점을 본다면 현재 이익 실현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SM 현재까지 수익률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식을 통해서 이 종목군들은 한 번쯤 봐야 된다,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한번 같이 볼게요. KG 모빌리언스 오늘 1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본다면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거기에 전자결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를 가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까지 모두 다 큰 반등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지금 전자결제 차트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배열 상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의 차트고요. 지금 역배열 상황이겠죠. 그리고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KG 모빌리언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차트가 바로 이 KG 모빌리언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현재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9,7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에 제가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15,000원대였다는 거죠. 15,000원대는 바로 PER 10배 밴드, 그리고 지금 KG 모빌리언스의 이 9,700원 자리는 PER 10배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는 자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어느 정도 예상입니다. 지금 9,700원 자리를 한번 같이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갑자기 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하단에 거래량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9,700원 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온다는 것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고,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CJENM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CJENM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 뚫기 힘든 자리입니다. 손절이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CJENM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 번 더 떨어졌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여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한 종목군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확실한 카드가 있는 종목들도 잘 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 있는 종목군들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CJENM 같은 경우는 CJ게임즈가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매각이 되느냐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받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 자체가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CJENM이구나, 그렇게 아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차트 점수는 3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 거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KT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KT 오늘 재소환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재소환이 들어왔었고, 이석기 회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소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T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2번님이 KT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결혼 자금 날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7,000원에 100%를 보유를 하셨네요. 마음이 참 무겁네요. 조금 급하게 다른 문자보다 일찍 일러준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한테. KT 같은 경우에 일단은 회사에 대한 CEO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CJ 같은 그룹도 CJ의 회장이 구속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면서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SK.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과연 KT는 뭐가 중요할까요? 주파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번에 경쟁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승리자는 바로 SK텔레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LTE 광대역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0MHz라는 광대역을 확보를 해야지 LTE-A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원래 SK가 가지고 있던 망 자체의 범위는 그렇게 넣을 수 있었고요. 대신 K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고 있던 폭 자체가 20MHz로 상당히 좁은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인접되는 주파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돈을 베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악재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결혼 자금을 날릴 정도로 100%를 주식을 하실 거면 좀 더 알아보시고 자세하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급하게 섣부른 판단을 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손실 복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K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익을 크게 올릴 수 있을까? 바로 요금제겠죠. 지금 고객들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성장화 자체가 대부분 다 올라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퀄리티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KT 한번 주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KT 같은 경우에 저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격대에서 더 빠지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3만원대가 지금은 거의 맥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PR 밴드로 25배 자리고, 지금 한번 봤을 때 앞서 있던 이런 갭 자체는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갭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37,000원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수익이 복구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과감하게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시고 넣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KT 배당 매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배당 락이라는 거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빨리 결혼 자금을 회복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아자동차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4704님이 기아자동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기아자동차 궁금합니다. 4703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자, 기아차가 가장 많이 매출을 냈던 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차종은 뭘까요? 자, 가장 많이 매출을 냈던 곳은 바로 유럽이고, 차종은 바로 모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가장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엔화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못 팔리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변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노릴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머징 시장입니다. 인도, 그리고 중국,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 바로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주가 들어가는지, 어떤 쪽이 많이 팔리는지를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SUV, 바로 RV 차량이 많이 팔리는 것이 바로 중국이겠죠. 그러면 한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가 있겠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형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소형차의 주요 소비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는 얘기죠. 그런 범위로 봤을 때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이런 엔화적인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도 기아차는 관망을 하십시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종류들이 우리가 기아 차미네이터라고까지 표현을 써가면서 6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6년 동안 상승을 해왔고요.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보내주고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연은 항상 바뀝니다. 이제 자동차가 주연 자리를 다른 종목군들에게 놓아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종목, 이슈되는 종목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렌터카 말씀을 드릴 건데요. LG 렌터카 이 차트 별표 2개 쳐놓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트고요. 일단 안에 내용을 보시면 렌터카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2위 업체죠. 그래서 1위 업체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테마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차트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박수권 상단에 위치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말이 아니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자는 거죠. 그리고 LG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격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한번 제가 골랐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양홀딩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 홀딩스 열풍입니다. 바로 지주에서 열풍이라는 거죠. 진양홀딩스 얼마 전에 8월달이죠. 두 가지의 자회사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 업그레이드를 될 수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8월달이 흡수합병을 했었거든요. 8월달에 주가 자체가 이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1900원대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025원까지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자, 1980원에 1990원, 그리고 지금 평가로 봤을 때 PR 밴드 6배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목표가는 206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40원으로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군입니다.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가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을 다 못 해드렸거든요. 종목 상담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연락드려서 마지막까지 AS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힘드신 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시장은 나쁘게만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수세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굳건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진양홀딩스를 더욱더 크게 올랐으면 좋겠고, 진양홀딩스 진격 앞으로. 네, 자, 올 한 해도 그리고 올 한 주도, 지금 한 주도 이상도 멘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시청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